제 나이 32살에 사귀던 남편과 결혼했어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아래 결혼을 해서 잘 살기만 하면 효도를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재혼 후 의붓 아들 둘을 키우셨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떠나지 않고 제 남편과 시동생에게 엄마로 남아주셨어요. 성격이 온화하고 상냥하셨는데 저를 며느리로 드리고 매우 기뻐해 주셨습니다. 새끼는 보고 또 봐도 왜 이리 예쁜 거니? 너희 부모님이 시집 보내기 엄청 아까워하셨겠어. 내 말이 맞지? 아니요. 저한테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은 남편이랑 어머님뿐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빨리 시집 가라고 매일 난리치셨다고요. 아이고, 진짜 마음은 아니실 거야. 내가 네 엄마라면 평생 옆에 끼고 살았을 거라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는 더 곱단 말이지. 철호야, 넌 복 받은 줄 알고 네 아내에게 잘해라. 그럼요. 제가 마님 모시듯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머슴이 된 기분이라니까요. 이렇게 다정한 시어머니 덕분에 시댁에만 가면 예쁨 받으면서 재밌게 놀다가 왔어요. 그런데 시동생은 결혼에 관심이 없었는지 사귀는 여자가 없다고 했어요. 새아가, 우리 둘째 아들한테 소개해줄 여자가 없겠니? 왜 없겠어요. 아주 많죠. 그런데 도련님이 여자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저저 쑥맥, 나이가 30이면 연애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 저는 일이 힘들어서 연애할 기운이 없어요. 맨날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사니까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으이구, 회사 일은 너 혼자 다 하냐? 그냥 좀 유도리 있게 쉬엄쉬엄 해야 한단 말이지. 너는 어째 집까지 와서 회사 일을 하냐? 정말 답답하다. 순진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어머님, 너무 몰아치지 마세요. 도련님이 여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알아서 하겠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얼른 두 아들 모두 가정을 꾸려서 아기 낳고 사는 걸 보고 싶다고. 이 노인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 말이야. 시아버지와 재혼한 시어머니는 연상 연하 커플이었답니다. 6살이나 많은 시어머니는 74세 노인이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졌는지 시동생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매일 보채셨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여자의 관심은커녕 만날 시간이 없어서 1년 동안 회사와 집만 오가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역시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 봅니다. 제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찾아온 시아버지 제삿날, 시댁에 갔는데 시동생이 아리따운 여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 저기 들어오네. 얘 큰애야, 네 동서 될 사람이 인사하러 왔다. 오늘 내 남편 제사일에 온 식구에게 인사드리러 왔단다. 어머, 도련님이 연애하고 있었어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면 꽤 오래 사귀셨나 봐요. 도련님, 이 예쁜 아가씨는 어디에 숨겨놨다가 이제야 모시고 온 거예요? 형수님, 진작에 인사시켜 드렸어야 했는데. 자기야, 인사드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수님.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민여라고 해요. 네? 이름이 미녀라고요? 우와, 이름이 너무 잘 어울려요, 미녀씨.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긴 해요.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자 보길 돌같이 하던 도련님이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아, 저희는 어머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저랑 어머님이 같은 미용실 단골인데 친해지면서 소개팅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철식 씨를 처음 보자마자 반해버려서 먼저 대쉬했어요. 네? 미녀 씨가 먼저 고백을 하셨다고요? 이야, 우리 도련님 복 받으셨네. 좋으시겠어요, 도련님? 네? 아, 쑥스럽네요, 형수님. 미녀가 저를 리드해줘서 사귀는 동안 아주 좋았어요. 사랑하기도 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구나. 두 분의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것 같아 너무 보기 좋아요. 축하해요, 도련님. 아니, 서방님. 그리고 동서도 축하해요. 그리하여 시댁에 새로운 식구가 생기게 되어 기분이 한껏 들떴답니다. 그런데 동서가 들어오면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서를 예뻐하는 건 알았지만 도가 지나치셨어요. 동서, 같이 설거지 할까? 양이 많아서 한 사람이 닦고 한 사람이 헹구면 좋겠는데. 네? 저한테 설거지 하라고요? 아, 오늘 내일 했는데. 어머님, 설거지 해야 하나요? 아니야, 네가 왜 설거지를 하니?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쉬어. 야, 큰애야, 너는 그깟 설거지 혼자 하면 덧나냐?
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애를 부려먹으려는 거야? 어머님, 부려먹는 게 아니라 진짜 설거지 양이 많아서 그래요. 많아봐야 얼마나 많다고 호들갑이야. 하기 싫으면 놔두고 가라. 내가 할 테니까. 냅둬버려. 아니에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했어요.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끔찍하게 동서를 아끼셨는지 모든 잡일을 저에게 시키셨어요. 보다 못한 제 남편이 너무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답니다.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집사람은 설거지를 해도 되는 사람이고 재수 씨는 앉아서 쉬어야 하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꼬면 네가 해. 네가 네 마누라 옆에서 헹구면 될 거 아니야. 저랑 철식이는 쓰레기 모아서 버리려고 하잖아요. 재수 씨가 혼자 손이 놀고 있으니까 같이 좀 하면 덧나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애미한테 목소리를 높여. 내 둘째 며느리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다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지. 에휴, 늙으면 죽어야 한다더니 내가 딱 그래야겠구만. 그래서 결국 저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고 와서 도와주었고 동서는 텔레비전만 보고 깔깔거리고 앉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눈치도 없고 철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의 아양을 다 받아주었고요. 그렇게 매번 동서는 시댁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놀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해봐야 저만 시어머니한테 욕을 먹을 테니 모른 척하고 그냥 제 할 일을 했답니다. 몇 달 뒤에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와서 온 식구가 시댁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날도 동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동서,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니까 자네도 손 좀 거들면 안 될까? 내 남편이랑 서방님도 일하는 거 안 보여? 뭐래, 귀찮게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지금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할 시간이네요. 형님, 말 시키지 마세요. 드라마를 보겠다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면서 가만히 앉아서 놀겠다는 거야? 해도 너무하네. 너무하는 건 형님이세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송중기가 나오는데 이럴 때 말을 시키셔야겠어요? 뭐? 동서 일어나봐. 당장 텔레비전 끄고 이리 와보라고. 존나 짜증나네. 나이 좀 처먹었다고 갑질하겠다는 거야 뭐야? 그 말에 시동생이 먼저 화를 냈습니다. 저를 대신 선수를 친 거죠. 당신, 형수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뭘? 당신 형수가 하도 시비를 거니까 짜증 좀 낸 게 문제가 돼? 그리고 당신은 누구 남편이야? 지금 내 편을 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형님 대신해서 화를 내는 거야? 이 철없는 사람아, 다 같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으면 거둘 줄도 알아야지. 당장 일어나서 사과드리고 와서 일 좀 해. 지금 마누라한테 성질 부리는 거야? 나 참, 언제는 고생시키지 않고 호강시켜주겠다더니 내 손에 물을 묻히다 못해 생일상을 차리라고 명령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당장 일어나! 시동생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동생에게 큰 소리를 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정에 다녀온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들 하는 짓들이야? 감히 내 며느리한테 누가 고함을 치는 거야? 어머님, 제가 잘못해서 혼났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방해가 될까봐 멀찌감치 떨어져서 음식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구경만 한다고 형님이 핀잔을 주더니 제 남편한테 시켜서 저를 혼냈어요. 어머님,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뭐가 어째? 기어이 이것들이 사고를 치는구만. 야, 큰며느리, 넌 뭐가 잘났다고 내 며느리한테 핀잔을 줘?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깨 너머로 구경만 한 게 큰 죄가 되는 거냐? 내가 집에 없는 사이에 애를 쥐잡듯이 잡았구만. 어머님, 그게 아니라 오늘 어머님 생신이기도 하고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건 동서한테 시킬 생각도 없었다고요. 그냥 네가 알아서 차리면 될 것을 왜 애한테 시키려고 들어? 누가 너더러 내 생일상 차려달라고 빌었냐? 누가 보면 내가 니들한테 생일 밥 차려달라고 한 줄 알겠다. 다들 그만하고 집에 가라. 생일날 기분 더러운 날은 처음이네. 어머님, 또 동서만 감싸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동서를 왜 이렇게 편애하시는 거예요? 편애? 아이고, 나이 처먹고 말하는 싸가지 봐라. 야, 네 얼굴 보니까 재수가 없다. 그냥 꺼져라. 네 남편 데리고 나가라고. 시어머니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막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제 손을 잡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어요. 시모 생일날 난리를 치고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남편이 저에게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게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엄마랑 그만 보고 살아야 할까봐. 뭐? 지난번에 싸워서 그런 거야? 아니, 그거도 그런데 사실은 새엄마인데다 늘 불편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싫었어. 동생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속 같이 살겠다고 해서 뭐라 못하고 같이 지냈는데 이젠 더는 같이 보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연애하는 걸 아무 말도 안 했고 재혼도 말리지 않았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돼. 이제 끊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십수년을 같이 산 가족이잖아. 아니, 늘 불편했어. 그리고 솔직히 엄마 노릇한 적도 없는 사람이야. 아버지 재산을 나누고 끝내야겠어. 내가 동생한테 이야기해서 다 모이기로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본가에 한번 가자. 꼭 인연을 끊어야겠어? 그건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제가 무시당하는 꼴을 여러 번 봐온 게 사무치도록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 뒤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가게 되었고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아버지 재산을 나눠야겠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 재산을 대신 맡아주셨던 거 똑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뭐? 재산을 나눠달라고? 이게 지금 뭔 개소리야? 야, 니들 대학 등록금이 다 생활비 다 해서 쓴 돈이 얼마인데 그 돈이 아직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이고, 어이없어. 나더러 돈을 달라고 하네. 이런 것들이 무슨 아들놈이라고. 철식이 너도 네 형이랑 같은 생각이냐? 이 늙은 엄마한테 돈을 뜯어내고 싶은 거야? 네? 아니, 그게... 왜 말을 못하냐? 네 형이 강압적으로 나와서 억지로 동조한 거지? 하긴 우리 철식이가 철호 너처럼 막 나가는 애가 아니니까. 이놈아, 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뭐 대단한 줄 아니? 그 돈은 다 너희 형제 키우고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다 썼다고? 그럴 리가요. 아버지가 크게 사업하셔서 수십억의 자산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 둘을 키우는데 수십억을 다 썼을 리가 없잖아요. 아이고, 아주 그냥 애미를 잡아먹으러 왔구만. 이 집을 뒤져봐라. 뭐 하나라도 나오면 싹 다 가져가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이젠. 저나 철식이나 가정을 꾸렸고 30이 넘었다고요. 이 후레 자식을 봤나? 내가 아무리 새엄마여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언제 엄마답게 저희를 대해주신 적 있으세요? 돈으로 학원 돌리고 대학 가서부터는 저희 둘이 독립해서 알아서 살았잖아요. 저희한테 언제 따뜻한 밥 지어주신 적 있으세요? 그이가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세세하게 늘어놓자 시어머니가 밥상 위에 있던 국그릇을 들어 남편 얼굴에 뿌렸습니다. 이윽고 시뻘건 국물이 남편 얼굴에서 흘러내리자 이성도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그이는 벌떡 일어나며 밥상을 뒤엎어버렸어요. 지금 뭐 하시는 짓이에요? 후레 자식한테는 이런 게 특효다. 정신 차리라고 고춧가루 좀 뿌려줬다. 정말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과 계속 인연을 유지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앞으로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자고요. 하이도 그렇게 말하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냐? 나한테는 철식이랑 며느리가 있거든. 너희 둘 꼴 보기 싫었는데 아주 잘 됐구나. 그럼 어서 꺼져라. 저는 두 사람 사이를 말리려고 했지만 쉽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시동생 역시 심하게 놀라서 벙찐 얼굴로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동서라는 년은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더군요. 진짜 징글맞은 년이었어요.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고 시동생까지 안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시모나 동서에 대한 말은 하지 않았는데 시동생이 걱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철식이 그놈은 착해 빠져서 평생 재수씨한테 빨대나 꽂혀서 살 거야. 아니지, 그 엄마라는 사람 손바닥 위에 올라가서 꼭두가시 노릇을 하면서 살 거라고. 분명히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돈 없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어머님은 그러고도 남을 뿐인 것 같아. 그런데 여보, 서방님은 우리랑 연락하지 않을까? 벌써 해봤어.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연락하지 말자고 하더라. 당신한테도 전해달라고 했어. 내가 돈 이야기를 하면서 인연을 끊느니 마느니 하니까 실망했나 보더라고. 그놈이 천성이 착한 놈이어서 새엄마랑 정이 들어서 편을 드는 거야. 생각해보면 서방님은 그게 최선일지도 몰라. 우리가 동서를 미워하지만 서방님은 평생 함께 살 아내이니 아내 편에 서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에휴, 이렇게 된 게 모두 내 탓 같아서 미안하네.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그 이중인격자인 엄마라는 사람이 문제이고 무개념에 싸가지 없는 재수씨 때문이지.
두 사람은 꼭 모녀지간 같다니까. 하는 짓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아 여보, 이젠 우리 식구 이야기하지 말자. 이제부터는 당신이랑 나 둘이서만 잘 살아보자고. 그리고 나중에 아이 생기면 알콩달콩 예쁘게 살면 그만이야. 그래.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 그런데 여보, 나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 얼마 전에 회사 관두고 사업 준비를 하는데 나랑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 사업? 무슨 사업? 당신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잖아. 당신 회사는 들어가기도 힘든 곳인데 그만두려고? 에이, 그렇지도 않아. 연봉이 세지도 않고 일하는 거에 비해 많이 짠 것 같아. 그래서 이벤트 사업을 하려고 생각 중이야. 이벤트? 응, 결혼식, 돌잔치, 기업 행사, 오픈하는 가게, 뭐 불러주는 데는 어디든지 가서 이벤트를 해주는 회사. 코로나 지나고 사람들 활동이 활발해져서 꽤 유망 있는 사업이야. 나야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하면 반대는 안 하지. 하고 싶으면 해봐. 정말? 알겠어. 그럼 후배랑 얘기해서 바로 추진해볼게. 그렇게 저는 회사를 퇴직하고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투자해서 후배와 절반씩 투자해서 사업장을 차렸습니다. 처음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는 바람에 일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저희는 행사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꽤 재미도 있고 수입도 좋았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사업한 지 1년 만에 사업장을 확장했습니다. 제가 성공가를 달려서 남편과 아이 가질 계획은 내년으로 또 미뤄졌어요. 여보, 요즘 나보다 훨씬 잘 벌고 바쁘네. 내가 마님 소리하면서 모셔야겠어. 마님은 무슨, 내가 당신 밥을 못 해줘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밥은 아무나 해도 되고 시켜 먹거나 사 먹으면 되잖아. 당신이 밥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걸 뭐하러 신경 써? 오호, 우리 남편이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예쁘게 했을까? 아주 그냥 귀여워 죽겠네? 나 귀여운 거 이제 알았어? 네네, 귀여운 남편님. 오늘도 수고했어요. 밥 잘 먹을게요. 저와 남편은 깔깔거리며 밥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이가 시동생에게 받은 문자를 보여주더군요. 뭐야? 동서 애기 낳았어? 벌써 돌잔치를 하는 거면 그때 우리랑 싸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애기를 가진 모양이네? 단체 문자로 왔는데 동생이 실수로 보냈나 봐. 실수? 여보, 당신 아직 시댁 식구들 볼 생각이 없는 거야? 나는 어머님이랑 동서가 보고 싶지 않지만 서방님은 보고 싶어. 철시기를 보려면 다 보고 살아야 하니까 그냥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중에 서로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면 그때 다시 보지 뭐. 당신 아직도 마음이 안 좋구나. 나는 다 까먹었는데. 그러고 보면 당신도 참 성격이 좋아. 엄마랑 재수씨가 보통 악랄한 게 아닌데 그걸 다 잊어버렸으니 이건 뭐 천사라고 해야 하나? 천사는 무슨, 그냥 지난 일을 빨리 잊은 것뿐이야. 두고 봐. 당신도 마음이 돌아올 거야. 그날이 오면 시댁에 연락해서 찾아뵙자고. 그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제가 시댁에서 당한 모욕을 또 보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조카의 돌잔치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도 원하지 않을 테니 일부러 찾아갈 이유가 없어서 모른 척 넘어갔죠. 그런데 어느 평일에 조금 당황스러운 요청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벤트 회사인데 장례식장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화를 다른 곳에 걸어보라고 했더니 장례식 관계자가 급히 도움이 필요하다며 애걸복걸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장례 지도자입니다. 사장님, 거기 이벤트 회사이면서 음식도 준비해 주신다면서요? 장례식장이요? 저희는 이벤트 회사입니다. 장례식장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냥 음식만 준비해 주시고 조문객들에게 음식만 날라주시면 됩니다. 저희랑 계약된 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급하게 도움을 청하게 됐습니다. 혹시 음식을 바로 준비해 주실 수 있나요? 장례식장 음식이요? 그거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저희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마련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사장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페이는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사정이 급하니 손 좀 잡아주십시오. 네, 그러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음식 마련하고 서빙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직원들과 준비해서 바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럼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직원이 마케팅을 너무 열심히 해서 장례식장에도 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비록 기쁨이 아닌 슬픔을 위로하는 장소이지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답니다. 음식은 고급으로 준비해서 탑차를 섭외해서 장례식장을 찾아갔어요.
이윽고 장례 지도자가 차 앞에 와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답니다. 저희 직원들은 모두 반찬과 밥, 국 등 음식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안에 들어가 음식을 세팅하는데 바로 조문객 여럿이 자리에 앉더군요. 직원 하나가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후 바쁘게 들어오는 조문객들 덕분에 쉴 새 없이 일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장례식장 안에 들어와서 상주와 식구들을 못 본 것 같았어요. 다들 정신없이 바빴고 상을 당한 식구들에게 뭐라 해야 할지 몰라서 음식만 냈다 날랐습니다. 그러다 경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저는 빈소로 들어가 고인에게 절을 올리고 상주와 식구들에게 식사를 권하려고 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 둘이 앉아 있었는데 대화 중이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미녀야, 너 네 서방한테 어디 갔다 온다고 했냐? 나?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온다고 했어. 뭐야? 사흘을 외박한다는데 철식이가 다녀오라고 한 거니? 응, 엄마, 그 자식은 내 밥이잖아. 나한테 살살 기는 등신 호구라고. 하하하, 이 기집애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남자를 잘 후리는 거냐? 몰라, 사물아? 엄마, 이게 다 엄마가 남자 후리고 다닌 걸 보고 배운 거라고. 시어머니와 동서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고부가 아닌 모녀 사이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오, 내 동생은 이제 편히 쉬겠지. 에휴, 그래도 내 딸을 지 남편 호적에 올려줘서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엄마, 이모는 정말 착했어. 엄마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어떻게 같은 자매인데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 이 기집애가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가 이년아, 먹고 살려고 성격이 드세진 거야. 나도 한때는 순수하고 청초한 여자였다고. 엄마 구라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엄마 재혼만 10번 했다며. 나를 이모한테 맡겨두고 10명의 남자랑 결혼한 게 말이나 돼? 그래서 지금 돈 많은 집안을 꿀꺽 했잖냐. 너도 내 의붓아들이랑 결혼까지 했으니 팔자는 폈다고. 내 남편이 남긴 유산이 얼마인지 알아? 얼마 전에 그린벨트 풀려서 땅을 팔아먹을 수 있게 됐다.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왔는 줄 아냐? 땅 얼마나 되는데? 10억? 20억? 그거면 내가 10수년을 버텼겠냐? 무려 100억이다. 유산 20억까지 더하면 120억이야. 뭐야? 엄마, 그럼 나한테는 얼마나 떼주는 거야? 나한테 절반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절반? 이 기집애가 콧구멍으로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내가 이 돈을 쥐고 있으면서 어떤 노력을 한 줄 알아? 네 손이똥소랑 남편놈이랑 인연을 끊으려고 일부러 쇼를 벌인 거라고. 아씨, 그거 나랑 같이 한 거잖아. 내가 진상 부려서 엄마랑 싸우게 만든 거잖아. 엄마 내 몫은 언제 줄 거야? 네 서방이 돼져야 재산을 나누든 말든 하지. 지금은 아직 움츠리고 있을 때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첫째 놈은 계획대로 연을 끊었으니 그린벨트 풀린 땅의 정체는 모를 거다. 그것들은 우리가 해외로 뜨는데 방해가 되진 않을 거야. 그리고 둘째 놈은 순진하고 등신 같아서 그냥 없애버리는 게 제일 편할 거야. 엄마, 좀 서두르면 안 돼? 내가 낳은 아들 말이야. 다른 놈 자식인 거 알지? 그이가 눈치를 챘는지 맨날 아들이 자기를 닮지 않았다면서 궁시렁거리고 있다고. 뭐야? 벌써 의심을 해? 그러게 왜 남의 씨를 받아서 그 지랄을 한 거야? 그냥 네 서방애를 가졌으면 안전했잖아. 나도 그러고 싶었지. 그런데 철식이 그놈은 밤일에 젬병이야. 재미도 더럽게 없고 느끼지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대물 애인 몇 명이랑 돌아가면서 놀았더니 덜컥 임신한 거라고. 솔직히 말해서 애 아빠가 누군지 나도 몰라. 아이고 이 화상아 자랑이다. 아무리 그래도 네가 낳은 자식의 친부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아 몰라. 그냥 즐기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그래서 내 남편을 어떻게 끝장낼 건데 이야기 좀 해봐. 이런 일에 전문가가 있어. 조선족인데 사람 하나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해버리는 놈이야. 벌써 섭외하고 작전을 짜고 있으니까 곧 네 서방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면 우린 해외로 바로 뜨면 끝인 거야. 이거 완전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엄마, 그런데 철식이 형네 부부가 나서면 어떻게 할 거야? 혹시라도 이상한 걸 눈치채고 재산 분할 고소를 하면. 인연이 재수없는 소리를 안 해. 그럴 일이 없게 하려고 인연을 끄는 거잖아. 너 퇴퇴퇴 3번 해. 알았어. 퇴퇴퇴. 그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고 있으니까 철식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만이야. 조선족이 네 서방을 사라지게 하면 우리도 바로 뜨자고. 120억을 가지고 해외 가서 편하게 사는 거지. 서양 남자들이랑 즐기면서 말이야.
오, 상상만 해도 멋지다, 엄마. 그런데 엄마 나이에 그게 가능해? 이게 또 엄마를 무시하네. 야, 늙어도 할 건 하면서 살아. 내가 지금 사귀는 애인이 몇 명인지 알아? 게다가 다들 연하남이라고. 물론 돈 주고 만나기는 하지만 팔팔한 것들이랑 재미 보면서 잘 지내고 있단 말이야. 으이구, 징그러워. 하여튼 엄마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남자만 보면 환장하는 게 엄마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나 봐. 야야, 남자 보고 벌렁거리는 게 여자의 본능 아니겠냐? 우린 아주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즐기면서 살아보자고. 시어머니와 동서, 아니, 시모의 친딸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저희 식구가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보다 젊었을 때도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연하남인 시아버지를 사로잡았고, 시동생은 동서를 처음 보자마자 반해버렸으니 일이 쉽게 진행되었죠. 모녀가 작정하고 들이댔으니 남자들이 바보처럼 당하고만 거죠. 게다가 시동생을 없애겠다는 미친 계획을 들어보니 기가 막혀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빈소한 영정사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두 모녀가 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더군요. 아니, 너는 내 며느리잖아.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냐? 형님, 저희 이모, 아니, 저희 엄마 돌아가신 건 어떻게 아셨어요?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동서의 이모야? 엄마야? 제가 두 모녀에게 삿대질을 하며 깔깔 웃자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속닥거리며 지금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머리를 굴리더군요. 다 들은 거야? 네가 여길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만 진실을 알게 된 거냐? 이러면 나가리인데. 엄마, 우리 세대인 거야? 아님 다른 방법 없어? 야, 조용해봐. 연기 제대로 해보자. 네 친모라고 하고 나는 사돈 장례식에 온 거로 하자고. 새아가 오랜만이구나. 사돈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상을 치르고 있다. 보다시피 가족이 둘째 며느리밖에 없어서 내가 도와주고 있지. 아이고, 얼굴이 많이 상했네. 아가 그동안 서운한 거 많았지? 아니에요, 어머님. 서운하긴요. 그냥 안 보고 사니까 마음 편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사돈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런, 동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 아, 네네. 감사합니다, 형님. 그런데 서방님은 어딨어? 상주가 어딜 간 거야? 아, 형님, 그게 제 남편이 요즘 바빠서요. 그리고 저랑 싸운 터라 알리지 않았어요. 뭐? 아무리 싸워도 이런 큰일을 알리지 않으면 어떡해.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위가 빠지면 되나? 내가 연락해볼까? 아, 안 돼요. 제 남편이 알면 신경 쓰여서 피곤하기만 해요. 그리고 엄마랑 저는 왕래가 없어서 예의상 온 거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엄마가 있는지 모른다고요. 형님 지금 본 거 비밀로 해주세요. 그래? 뭐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줄게. 아,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궁금하지? 내가 이벤트 회사를 차렸는데 오늘 급하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직원들이랑 장례식장에 온 거야. 그런데 여기서 딱 두 사람을 만나게 됐네? 그리고 말이야, 방금 나눈 대화는 아주 잘 들었어. 동서, 아니지, 시어머니 딸이니까 시누이가 되는 건가? 아, 몰라. 족보가 더럽게 꼬였네. 모녀가 고부행세를 하면서 재산을 갈취하고 서방님을 해칠 계획을 세워? 이 쓰레기들. 제가 모든 걸 알았다고 하자 동서가 입을 찢으며 짜증을 내더군요. 이런 씨. 엄마, 우리 어떡해? 제대로 걸렸잖아. 무슨 방법 없어? 없긴 왜 없어. 인연도 제거해버리면 되지. 이번 기회에 이 집 식구들을 싸그리 없애버리면 그만이야. 이야, 들통나고도 나한테 겁을 주려고 하네? 이봐, 늙은 할머니, 그리고 걸레야. 네 모녀가 나눈 대화는 내가 잘 녹음했어. 이걸로 두 사람 인생 초전박살 내줄게. 뭐 녹음? 젠장할. 너 그거 일이네. 당장 지우란 말이야. 흥, 니들이 나눈 대화가 들키면 곤란한 건 알아? 그래도 잘못하고 있는 건 알고 있네. 이거 내가 뿌리면 어떻게 될까? 와서 빼앗아봐. 그러자 시모녀는 둘이 눈을 마주치더니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저는 바로 식당으로 달려가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외쳤습니다. 모두 진상처리 준비 3단계 위험! 네, 모두 무기 들어. 진상 위험 4단계다. 국자, 집게, 국통, 손에 잡히는 건 무엇이든 들고 방어하라. 제가 주방 쪽으로 들어가자 시모녀도 따라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때 제 부하 직원 하나가 국자로 육개장을 한 국자 떠서 시어머니 면상에 투척했습니다. 과거 제 남편의 얼굴에 김치찌개를 들이부은 순간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 부하 직원들이 전투를 하듯 육개장 국물과 반찬, 머리 고기를 사정없이 투척하면서
두 모녀는 음식물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제대로 뒤집힌 모녀가 주방 안으로 들어오자 부하 직원들이 국자와 집게, 밥주걱 등 온갖 것으로 쥐어 터졌습니다. 진상 퇴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진상들은 위험 3단계로 진행해서 매를 들어준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저와 동업자 후배가 책임질 생각이었어요. 모녀가 돼지게 얻어 터지자 조문객들이 다들 일어서서 구경을 하더군요. 누군가 말리려고 할 때쯤 제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과 시동생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녹음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내줬더니 불이 나게 달려온 것이었죠. 제 남편은 혀를 차며 이럴 줄 알았다며 쌍욕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모녀 사이였어? 이건 사기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사기다.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지? 내 마누라가 수상하게 보이기도 했고 아들이 내 아들 같지 않다는 의심은 했지만 엄마랑 아내가 모녀 사이라는 건 진짜 역대급으로 쇼킹이야. 우리가 이것들 손에 놀아난 걸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 형, 이것들 어떻게 하지? 뭘 물어. 일단 조져. 두 형제는 자기들이 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위해 먼저 두 모녀를 잡고 따귀를 날렸어요. 저는 한 식구가 아니었으니 분노를 참지 않고 실컷 표출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바닥에 자빠져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내가 니들 애미야. 새엄마라고 해도 엄마란 말이야. 엄마 좋아하시네. 우리 아버지 재산 보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주제에 그것도 모자라 지 딸내미를 내 동생의 마누라로 들여?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이 늙은 망나니야.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해서 돌아가시게 한 거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우연이 아니었지? 뭐? 그게 뭔 개소리야. 내가 니들 아버지를 해치기라도 했다는 거야? 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부끄러움이 없는 게 아니라 못 느끼는 짐승인 거지. 형, 이 망나니 털어보면 더한 여지가 나올 것 같아. 제대로 조사해보자고.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 재산도 모두 지키고 제대로 처벌할 거야. 우리가 아는 검사, 경찰, 판사 모조리 불러서 이것들을 개박살 내줄 거야. 뭐야? 날 신고하겠다고? 이것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는 거냐? 내 딸은, 아니, 내 며느리는 법적으로 내 딸이 아니야. 저기 영정사진 속 내 동생의 딸이라고. 그건 사기가 아니잖아. 뭐? 그럼 당신 동생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는 건 정상인 거야? 이거 진짜 개또라이네. 형, 밟아! 시모녀는 다시 몽둥이 찜질을 받게 되었고 만신창이가 되자 공격을 멈췄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난리가 나자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저희 식구들은 모두 경찰차를 타고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모든 사정을 알리고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물론 저도 두 모녀를 혼낸 일에 대해서는 처벌받게 되었어요. 저와 형제는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시모녀는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거죠. 얼마 뒤에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시모녀의 사기극과 시동생을 해치려고 한 모의가 악질이라 인정이 되어 징역에 처해졌어요. 또 시동생과는 결혼 무효 판결이 나서 호적에서 조카를 지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역시 형제가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을 계속 걸어왔지만 남편과 시동생이 대형 로펌의 능력 있는 판사 출신 변호사 여럿을 선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한 푼도 빼앗기지 않고 있답니다. 몇 년 뒤 징역을 살고 나온 시모녀는 저희 세 식구를 찾아왔어요. 이것들이 엄마를 감옥에 보내?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더냐? 우린 사람이고 당신이랑 당신 딸이 짐승이지 어떻게 자기 딸을 며느리로 들일 생각을 해? 이건 막장 드라마에서도 소재로 안 쓴다고? 이것들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들 난리냐? 아직도 정신이 나가있네.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인가 봐. 이봐, 당신 딸은 내 애가 아닌 다른 놈 애를 낳았어. 그것만 봐도 벌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말싸움을 하는 동안 저와 남편은 주위를 돌아보며 몽둥이가 될 만한 걸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국자 하나씩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또 무식하게 무기를 드네. 야, 내가 여기 싸우러 온 게 아니잖아. 내가 받을 유산을 받겠다고 온 거라고. 내가 니들 형제 아버지랑 3년 같이 살았고 너희들과는 10수년을 모자지간으로 지내왔어. 그럼 충분히 유산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민사소송을 걸었으면 좋게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비싼 변호사를 사서 나를 계속 엿먹이냐? 역시나 두 모녀는 돈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고 저희 식구들은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나섰습니다. 늙은 할멈하고 걸레년이 공짜로 돈을 처먹으려고 난리도 아니네. 그 사달을 내고 아직도 돈에 눈이 멀어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야?
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거야. 내가 왜 저런 걸 며느리로 들였는지 아직도 후회가 되네. 난 오늘 돈을 받아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니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래, 잘 생각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덤벼줘야 조져줄 마음이 생기지. 빨리 들어와. 망나니 모녀야. 시모녀는 미리 챙겨온 나무 방망이를 꺼내서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를 뒤로 밀어내고 몸으로 막았어요. 나무 방망이는 제 남편 팔에 한번 맞히더니 톡 하고 부러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야, 딸내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에이, 젠냐. 중국산 어쩐지 싸다고 했어. 한번 휘두르고 부러지는 방망이가 어디 있어? 야, 쟤네 국자 들고 덤빈다. 이제 어쩔 거야? 몰라. 엄마가 방망이로 겁을 주면 돈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 뒤로는 계획을 안 짰잖아. 야, 일단 호퇴. 튀자고. 가긴 어딜 가. 니들 집행유예 기간인 건 알지?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몽둥이로 사람을 쳤어. 나무 방망이가 부러질 만큼 세게 말이야. 이 정도면 다시 감옥에 가는 건 당연지사겠는데. 무슨 소리야? 니들도 우릴 공격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아무 짓도 안 했잖아. 여보, 도련님, 저것들 못 나가게 막아요.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아이, 이건 놔라. 제발 놔줘라. 또 감옥에 가느니 그냥 퇴지는 게 낫겠다. 얘들아, 다시는 돈 달라고 안 할게. 그냥 떠날 테니까 한 번만 봐줘라. 그래요. 그냥 갈게요. 감옥에 가느니 그냥 여기서 퇴지는 게 낫다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신고하지 마세요, 형님. 어떻게 할까, 여보, 도련님? 이것들 감옥에 쳐넣을까요? 아님 다신 찾아오지 않는다니까 그냥 보내줄까요? 그러자 남편과 시동생은 고민을 하더니 그냥 보내주자고 하더군요. 감옥에 가면 새끼 밥을 공짜로 먹을 테니 밖에서 거지같이 살게 하는 게 낫겠다며 신고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두 모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사과하라고 일렀습니다. 니들 무릎 꿇고 빌어. 그럼 신고는 안 할게. 그러자 모녀는 무릎을 바닥에 찢듯이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싹싹 빌었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애미 자격도 없는데 재산 꿰차려고 너희와 가족으로 지낸 거다. 그리고 내 딸도 재산을 노리고 둘째랑 결혼시킨 거고. 모두 이 못난 애미가 한 짓이니 용서해다오. 아줌마, 엄마라는 말은 빼시죠. 그리고 걸레 너도 싹싹 빌어. 내 동생한테 빌란 말이야. 여보, 미안해. 당신을 꼬시라고 시킨 건 엄마였어. 나한테 돈 벌 기회를 주겠다고 10년 만에 찾아왔다고. 이 여자가 시켜서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거야. 그런데 난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 그래서 여러 남자랑 바람 피워서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이 걸레야,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너무 그러지 마. 나 감옥에 가면서 아기가 입양됐다고 들었어. 이제 다시는 얼굴을 못 본다고. 그거 잘 됐네. 너 같은 애미 밑에서 크느니 좋은 부모 만나는 게 훨씬 좋을 거야. 너희 두 사람 용서해주지는 않을 거지만 보내줄게. 니들이 오늘 한 짓은 증거가 있으니 또 찾아오거나 또 재산분할로 고소를 하면 그땐 저 방망이처럼 머리통을 날려버릴 거야. 알아듣겠어? 절씨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넌 내 아들이잖아. 네 형이랑 다르니까 날 다시 받아주거라. 엄마랑 둘이 같이 살자. 내 딸은 그냥 버리더라도 나는 걷어줘. 엄마는 철식이 너밖에 없다고. 시어머니가 입방정을 떠는 바람에 시동생이 다시 크게 격분하자 두 모녀는 벌떡 일어나 주랭랑을 쳤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며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쳤답니다. 그렇게 시모녀는 저희 식구들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기꾼 시모녀는 신용불량자라 어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네요. 무료 급식을 먹고 길바닥에서 사는 인생이 된 거죠. 감옥보다 더 안 좋은 삶을 사는 것 같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경사가 찾아왔어요. 제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시동생이 진짜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시모녀의 장난질에 식구들이 풍비박산 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야 제대로 된 식구가 되어 매우 기쁘고 다행이네요. 저의 시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